문을 부숴! Open 문 door! 열어! 이 문 열어! 그래! 젠장! Faster! 여기는 벨고로드입니다. 이 도시는 전쟁이 시작된 이후 가장 파괴적인 공격을 견디며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1월 24일 밤, 이 러시아 국경 도시는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신형 하이마스 미사일이 도시를 순식간에 암흑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열 발전소가 타격을 입고 변압기가 폭발했으며 물 공급이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 언론도 벨고로드는 끝났다고 인정해야 했다. 40개가 넘는 미사일이 모스크바의 안전한 요새의 중심부를 강타했습니다. 이것은 무작위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키예프 공격에 대한 복수였습니다. 푸틴은 키예프를 얼리려 했지만 우크라이나는 벨고로드를 불태우며 응수했습니다. 1월 24일 밤 벨고로드 상공에서 울려 퍼진 폭발은 사실 우크라이나의 몇 달간의 전략적 준비와 기술적 진화의 구체적인 시연이었습니다. OCNT 소스의 데이터에 따르면 이번 공격은 그 강도면에서 전례가 없었습니다. 복수를 이해하려면 먼저 범죄를 살펴봐야 합니다. 1월 24일 밤 러시아는 역사상 가장 큰 공격 중 하나를 키예프에 가했습니다. 킨잘, 치르군 극초음속 미사일,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 모두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발사되었습니다. 키예프를 어둠과 추위에 빠뜨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열 발전소 5와 6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대응은 분명했습니다. 빛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불을 밝힐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은 벨고로드에 떨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군대 AFU 미사일 부대는 러시아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이 키예프의 민간 인프라를 겨냥한 직후 가장 진보된 자산을 배치했습니다. 이 작전의 구도에서 두 명의 중요한 주체는 새로운 세대의 하이마스 미사일과 낮은 레이더 반사 면적을 가진 플라밍고 순항 미사일이었습니다. 벨고로드 사람들은 밤하늘의 불꽃놀이를 보기 시작했지만 이 장관은 곧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약 40에서 50발의 미사일이 도시를 향해 조정되어 발사되었습니다. 지역 텔레그램 채널에 공유된 영상들은 상황의 공포를 보여주며 러시아 본토에 깊은 충격을 기록했습니다. 민간인들은 대피소로 달려가며 문 열어! 라고 외쳤습니다. 그래, 젠장! 러시아의 S-400 및 판치르 방공 시스템은 이 강력한 미사일 공격에 공식적으로 마비되었습니다. 공격의 주요 목표는 무작위로 선택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벨고로드 열 발전소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정밀 타격 데이터로 중요한 에너지 노드를 공격했습니다. 거대한 불덩이는 미사일이 발전소의 가장 민감한 부분인 터빈실을 타격했음을 증명했습니다. 열 발전소에서 터빈이 정지하면 시스템은 몇 초 안에 멈춥니다. 실제로 폭발 후 도심과 주변 지역은 즉시 암흑에 빠졌습니다. 벨고로드 주지사 글라드코프는 잔해 현장에서 분화구의 깊이를 특정하여 군대의 실패를 은폐하려 했지만 50회 이상의 폭발로 인한 파괴를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이 작전의 범위는 벨고로드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오릴, 브리안스크, 펜제화 같은 전략적 지역에서도 공격이 수행되었습니다. 1월 24일 밤 벨고로드 상공에서 울려 퍼진 폭발은 러시아의 방공 교리를 산산조각내며 단순한 국경 충돌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그것들은 군사 역사상 가장 정교한 대칭 파괴 작전 중 하나였습니다. 이 작전의 해부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달력을 단지 3일 전인 1월 20일의 오릴 습격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벨고로드의 칠흑 같은 어둠은 실제로 오릴에서 당겨진 그 기술적 방아쇠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KH-22와 킨잘 미사일로 키예프의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하여 우크라이나를 빙하기로 얼리려 했을 때 우크라이나의 대응은 에너지 블라인드 전략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이 전략의 첫 번째이자 가장 치명적인 단계는 1월 20일에 오릴에서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장에 플라밍고라는 제트 추진 괴물을 배치했습니다. 플라밍고는 단순한 드론이 아닙니다. 3,000km의 범위와 낮은 레이더 반사 면적을 가진 게임 체인저입니다. 플라밍고의 열병합 발전소 공격. 오릴에서 나무 꼭대기 수준으로 활봉하여 러시아 S-400 시스템의 저고도 탐지 불능을 전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플라밍고가 터빈 홀에 떨어뜨린 1150kg의 탄두는 러시아 통합 전력망의 첫 번째 주요 균열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대재앙은 1월 24일 밤 벨고로드에서 발생했습니다. 오롤에서의 플라밍고 공격에 충격을 받은 러시아는 방공 자원을 북쪽으로 이동시키면서 벨고로드를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남겨두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미사일 부대는 이 틈을 보고 그들의 신세대 하이마스 패키지를 배치했습니다. 러시아 소식통에 의해 가장 긴 폭격으로 묘사된 이 공격은 전술적 천재성의 산물이었습니다. 미사일은 무작위 목표를 겨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벨고로드 열발전소의 제어실 맹닥탑 750kV 메인 변전소를 조준했습니다. 전쟁은 국경에 머물지 않았다. 전지가 끊긴 동안 연료가 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이 전선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펜자시의 펜자 네프테 프로덕트 석유 저장소를 폭파했습니다. 탱크의 연료, 도시의 열 모두 동시에 목표로 삼았습니다. 1월 23일 밤 펜자에 있는 펜자네프토 프로덕트 유류 저장소에 대한 공격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전력망뿐만 아니라 물류 연료 동맥도 조이기 시작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과정은 1월 21일 플라밍고 공격으로 시작되어 1월 24일 벨고로드의 공식 종료로 절정에 달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기술적 약점, 네트워크 연결, 레이더 사답지대를 외과적으로 정확하게 이용하여 전쟁을 러시아의 가장 전략적인 지점으로 가져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벨고로드의 불이 꺼지고 오리올에서 플라밍고가 만든 대규모 잔해는 러시아 연방의 전체 에너지 구조를 흔든 거대한 에너지 도미노 효과의 첫 번째 도미노입니다. 이것이 왜 재앙인지 이해하려면 러시아의 복잡한 구조인 통합 전력 시스템 UPS를 살펴봐야 합니다. 러시아의 에너지 그리드는 소련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연결된 체인입니다. 각 지역이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벨고로드와 오리올 같은 주요 생산센터, 노드가 오프라인이 되면 시스템의 전압 균형이 깨집니다. 부하가 다른 발전소로 이동하고 그 결과 모스크바 주변의 변압기가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오리올의 단절이 1월 20일에 벨고로드의 단절이 1월 24일에 발생하여 우리가 그리드에서 주파수 불균형이라고 부르는 기술적 악몽을 촉발했습니다. 오리올과 벨고로드 같은 주요 생산 노드가 연결이 끊어졌을 때 그로 인해 발생한 대규모 전기 부하가 갑자기 인근 지역, 특히 모스크바 주변의 하위 센터에 가해졌습니다. 우리는 이로 인한 결과를 1월 25일 아침 모스크바 교회에서 목격했습니다. 포돌스크, 킴키, 주콥스키, 그리고 일렉트로스타이와 같은 지역의 변압기들이 과부하를 견디지 못하고 하나씩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모스크바의 중심부를 직접 공격하는 대신 주변의 에너지 거점을 파괴하여 수도를 체계적인 마비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전략적 기지를 발휘하여 우크라이나는 주변의 벽돌을 빼내어 모스크바의 에너지 안보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정전은 민간 생활을 마비시킬 뿐만 아니라 물펌프가 멈추면서 하수도 시스템이 붕괴됩니다. 이동통신 기지국의 60%가 오프라인 상태가 되고 영하 20도의 겨울 기온에서 난방 시스템이 멈춥니다. 오리올에서 22만 5천 명의 민간인이 추운 겨울에 난방 없이 지내게 된 사실이 시민 불안과 혼란을 촉발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푸틴은 국민에게 복종의 대가로 안보를 약속했지만 오리올과 벨고로드 거리의 칠흑 같은 어둠은 수백만 명 앞에서 이 사회 계약을 찢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군사적 관점에서 이 상황은 국경을 따라 러시아 군대의 곰을 눈멀게 하는 전략에 기여합니다. 러시아의 방공 레이더와 전자전 시스템은 전력망에 의해 작동됩니다. 정전으로 인해 이 시스템들은 발정이 모드로 전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발정이는 S400 배터리의 모든 부속 요소를 완전히 가동할 수 없습니다. 효율성이 떨어지면 우크라이나의 드론에 큰 틈이 생깁니다. 벨고로드와 오리올의 정전을 통해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러시아의 국경 보안을 환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이 상황이 러시아의 전략적 기피에 미치는 영향은 파괴적입니다. 변압기 고장으로 인해 러시아 폭격기가 이륙하는 무르만스크와 같은 북부 지역에서도 정전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러시아의 인프라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줍니다. 무르만스크 주지사치비스가 수리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인정한 것은 사실 러시아 전체가 인프라 붕괴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1월 21일과 24일의 공격으로 우크라이나는 변압기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국가 기능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1월 21일 플라밍고 작전으로 인한 벨고로드의 마무리와 기술적 충격은 전쟁에서 되돌릴 수 없는 문턱이 넘었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푸틴의 무적 러시아 교리에 대한 전략적 체크메이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오리올, 플라밍고, 벨고로드 파괴에 사용된 신세대 시스템으로 서방이 부과한 탄약 제한을 효과적으로 버렸습니다. 이는 이제 키예프가 게임의 규칙을 스스로 작성하는 시대의 시작을 알립니다. 더 큰 그림을 보면 러시아의 안전한 피난처 개념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전쟁은 과거에 우크라이나 영토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펜자에 있는 연료 저장소나 오리올의 터빈실이 우크라이나의 주요 목표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상황은 러시아 군사 계획자들을 끔찍한 딜레마에 빠뜨립니다. 당신은 전선에서 방공 시스템을 철수하여 발전소를 보호하기 위해 도시 내부에 배치하거나 아니면 도시가 하나씩 어둠 속으로 가라앉는 것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체스에서의 쭉지방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어떤 수를 주더라도 패배는 불가피합니다. 플라밍고 같은 시스템이 1월 21일에 오리올 같은 전략적 기피에서 성공한 것은 러시아의 다층 공중 방어 구조 S-400 판치르가 적어도 제트기 목표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증명했습니다. 이 기술적 비대칭은 러시아 군대 내에 체계적인 공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거리 3,000km의 미사일이 오리올을 그렇게 쉽게 타격할 수 있다면 중앙 모스크바의 전력망이 안전하다고 누가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크렘린 복도를 울리는 가장 큰 악몽입니다. 경제적으로 러시아 에너지 부문에 대한 이러한 체계적인 공격은 2026년 1월 기준으로 국가의 직접적인 손실로 7억 달러 이상을 토해했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인 피해는 러시아의 생산 능력과 민간인의 사기가 붕괴된 것입니다. 벨고로드와 오리올의 어둠은 정권이 통제력을 잃고 당황하고 있다는 가장 명확한 시각적 증거입니다. 지역 텔레그램 채널은 이제 정권의 통제를 벗어난 혼란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경제적 비용은 엄청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2026년 1월 현재 러시아 에너지 부문에 대한 공격 비용은 7억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그러나 더 큰 파괴는 러시아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푸틴이 그의 국민에게 약속했던 전쟁은 멀리 있고 당신은 안전하다는 환상은 벨고로드에서의 매폭발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60만 명의 민간인이 손전등을 들고 어둠 속에서 대피소로 몰려가는 모습은 크렘린의 가장 큰 약속인 안정과 안전 계약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공황과 혼란은 이제 국경 도시들뿐만 아니라 러시아 전역의 44개 지역의 공통된 현실입니다. 게다가 러시아의 통합 전력 시스템 UPS의 취약성은 단순한 군사적 약점이 아니라 정권의 행정 능력이 붕괴되었음을 나타냅니다. 무르만스크에서 크라스노다르까지 이어지는 이 파괴의 지도는 전쟁이 이제 러시아의 심장부에 도달했음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푸틴의 에너지 협박 무기는 이제 그의 국민들에게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에너지 네트워크의 파괴는 러시아의 군사력뿐만 아니라 국가로서의 기본 기능 수행 능력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당신이 나를 해치면 나도 당신을 해친다 라는 교리는 러시아의 내부 전선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계속해서 열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1월 21일부터 24일까지 벌어진 이 에너지 대결은 우크라이나가 전략적 우위를 얻었음을 증명합니다. 벨고로드에서 그날 밤에 일어난 일과 오렬에서 플라밍고로 시작된 기술혁명은 전쟁의 승자가 더 이상 탱크의 수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전략적 지능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나간 갑 변압기는 푸틴의 난공불락 요새 신화에 남은 상처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자체 에너지망에 가두어 모스크바를 어두운 결투로 몰아넣었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섭기 시대로 되돌리려 하면서 자신의 도시들을 빙하기로 끌어들이려는 큰 도박에서 패배했다. 벨고로드의 파괴와 오리올의 플라밍고 효과는 결코 닫히지 않을 러시아 방어벽의 거대한 균열의 이름입니다. 전쟁은 이제 러시아에게 먼 뉴스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밤 그들의 창문을 통해 스며드는 불길한 어둠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PPR 글로벌의 특별 분석에 대해 계속 정보를 얻으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저희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